어서오세요.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어드릴게요. 러브 컬러 인디고 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리처드 F. 버턴이 지었고요. 민규하 씨가 일러스트를 그린 책이에요.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 8번에 해당하는 책이라네요. 봅시다. 1000일 동안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네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천일 야화의 시작이라는 맨 처음에 나오는 샤리야르 왕과 샤라자드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천일 야화의 시작. 인도와 중국의 여러 섬을 다스리던 사산 왕조의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밖으로는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할 만큼 용맹하여 주변국들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켰으며 안으로는 너그럽고 공명정대하여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왕이었다. 그의 이름은 샤리야르. 20해가 넘도록 그의 태평성대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리야르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르칸드의 왕 샤자만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다. 그는 동생의 나라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대신을 불렀다. 동생 샤자만과 만나지 못한 지 여러 해가 지났소. 그래서 동생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까 하는데 대신께서 일정을 세워 준비해주면 좋겠소. 왕이시여, 요즘 나라 안팎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직접 여행길에 나서시는 것보단 동생께서 이곳으로 오시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대신의 말에 샤리야르 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가득 담아 정성껏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대신에게 직접 건네주고 갖가지 진귀한 보물과 선물을 함께 준비하여 동생의 나라로 보냈다. 대신은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샤자만 왕의 나라로 서둘러 출발했다. 대신의 방문 소식에 샤자만 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형님은 무고하시오? 왕께서 직접 보내신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은 형의 편지와 선물을 동생 샤자만 왕에게 전했다. 마음에 담긴 형의 편지를 천천히 읽은 샤자만 왕은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의 충직한 대신에게 명을 내려 형님의 나라로 떠날 채비를 하도록 하였다. 형님의 나라 대신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고 여행 채비를 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도성 밖에 천막을 치고 수백 마리의 말과 낙타에 형님에게 드릴 엄청난 양의 선물과 보물들을 싣는 것으로 여행 준비를 모두 마쳤다. 샤자만 왕은 아침이 밝는 대로 출발할 작정으로 천막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다. 그날 밤, 형님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선물을 왕궁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된 샤자만 왕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방 저방을 다니며 두고 온 선물을 찾던 샤자만 왕은 왕비가 혼자 자고 있을 침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혼자 잠들어 있어야 할 왕비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흑인 노예의 품에 안긴 채로 함께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샤자만 왕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직 내가 도성 안에 있고 성안이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만약 내가 형의 나라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 이 더럽고 추악한 왕비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구나. 샤자만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칼을 뽑아 단칼에 두 사람을 내동강 낸 후 시체를 그대로 둔 채 천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날이 밝자 샤자만 왕은 대신에게 명령을 내려 형님의 나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샤자만 왕은 왕비의 부정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어째서 왕비는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어째서? 도대체 왜? 샤자만 왕은 마치 무언가에 씌인 사람처럼 계속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곤 깊은 슬픔에 빠져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 갔다. 여정이 길어지면서 샤자만 왕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다. 대신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좌했지만 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샤자만 왕 일행은 샤리하르 왕의 도성에 도착하게 되었다.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얼마만인가? 샤리하르 왕은 벅찬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샤자만 왕 역시 가슴속에는 왕비의 부정에 대한 근심이 가득했지만 형님을 만난 기쁨만은 감출 수 없었다. 부르시기 전에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제야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형님. 이제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네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은 것이냐? 오랜만에 만난 기쁨도 잠시, 몰라보게 수척해진 동생의 모습에 샤리하르 왕은 몹시 놀랐다. 그러나 샤자만 왕은 왕비의 부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여정이 길어서 여독이 쌓인 모양입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의 말에 안심한 샤리하르 왕은 샤자만 왕 일행을 성대한 환영식장으로 안내했다. 샤자만 왕은 환영식 내내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진귀한 음식과 아름다운 무희들의 공연에도 즐겁지 않았다. 샤리하르 왕은 동생의 어두운 표정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여독이 쌓인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즐겼다. 동생 샤자만 왕의 안색은 며칠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샤리하르 왕은 나라 안의 용하다는 의사를 모두 불러들여 동생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동생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샤리하르 왕은 동생의 기분도 풀어줄 겸 해서 숲으로 사냥을 나서자고 했다. 기분 전환 겸 사냥을 가면 네 병도 낫지 않겠느냐. 형님, 저는 영 내키지 않습니다. 몸도 무겁고요. 그냥 성 안에서 쉴 터이니 즐겁게 다녀오십시오. 샤리하르 왕 일행이 사냥을 떠나자 샤자만 왕은 또다시 왕비의 부정을 떠올리며 창가에 앉아 상심에 빠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다. 아니, 죽여버렸으면서. 그때였다. 방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후원 뒷문으로 20명의 여자 노예들과 함께 형님의 부인인 왕비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형수는 보기 드문 미인으로 기쁨과 우아함이 넘쳤다. 샤자만 왕은 혹시나 왕비의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창 아래쪽으로 몸을 낮추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왕비와 20명의 노예들은 후원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로 걸어가더니 저마다 입은 옷을 훌훌 벗어던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몇몇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중 10명은 형 샤리하르 왕의 후궁들이었고 게다가 나머지 10명은 백인 남자 노예들이었다. 백인 노예들과 후궁들은 짝을 지어 서로 부둥켜 안고 뒹굴었다. 어디 있느냐, 사이드! 왕비가 누군가를 부르자 숲을 속에서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건장한 흑인 노예가 큰 눈을 치켜뜨며 나타났다. 그리고 달려들듯 다가가 왕비를 와락 끌어안았다. 왕비 역시 흑인 노예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입술을 맞추며 서로의 몸을 탐했다. 탐욕의 뜨거운 공기가 후원 전체를 가득 메웠다. 샤자만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의 불행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형님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후원에서 벌어지는 왕비의 음탕한 파티는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왕비를 비롯한 후궁들과 남자 노예들은 다시 여자 옷을 갖춰 입고 들어왔던 문으로 돌아갔다. 다 구경한 건가? 샤자만 왕은 그제서야 몸을 일으켰다.
때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방 안에 저녁상이 차려졌다. 갑자기 극심한 허기를 느낀 그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다. 지금껏 맛보지 못한 훌륭한 음식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형님의 나라의 여장을 푼 뒤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꿀같은 잠이었다. 다음 날 샤자만 왕은 일찍 눈을 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한 아침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며칠 보내고 나니 차츰 기력이 회복되고 혈색도 전과 같이 돌아왔다. 열흘 후 사냥을 떠났던 샤리아르 왕이 돌아왔을 때는 전과 같이 늠름하고 권위 있는 샤자만 왕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건강해진 동생을 본 샤리아르 왕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샤리아르 왕은 조심스레 동생에게 그간의 사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샤자만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마음을 먹은 듯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안색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저의 아내 왕비의 부정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의 부정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곧장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샤리아르 왕은 동생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어깨를 다독이며 동생의 쓰라린 마음을 위로했다. 그런데 아우야, 그토록 시름에 빠져있던 네가 내가 사냥을 떠난 지 열흘 만에 어찌 이리 훤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느냐? 열흘이 나갔다군요. 그 이유 또한 궁금하다. 그러자 샤자만 왕은 다시 한번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결심한 듯 큰 숨을 한번 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형님께서 사냥을 떠나신 그날 오후 저는 제 방 창가에서 후원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형수님께서 여자노예 20명을 거느리고 궁전 뒷문을 이용해 후원으로 들어오셨죠. 네 형수는 그 후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놀길 즐긴단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후원의 분숫가로 노예들이 다가가 옷을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노예들 중 10명은 남자 백인 노예들이었고 나머지 10명은 형님의 후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짝을 지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탕한 짓을 벌였습니다. 동생의 이야기에 샤리아르 왕은 기가 막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형님,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비께서 누군가를 부르시자. 샤자만 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로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은 샤리아르 왕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계속 말해보거라. 해가 저물 무렵이 돼서야 그들은 왔던 모습 그대로 후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신 형님께 일어난 일을 보고 제 불행은 그에 비할 수도 없이 작은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입맛도 되살아나고 밤에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에 대한 위안으로 삼고 있죠. 샤자만 왕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샤리아르 왕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칼을 들고 뛰쳐나갈 것만 같은 무서운 살기가 그를 감쌌다. 그러나 현명한 샤리아르 왕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는 샤자만 왕에게 말했다. 네 말에 거짓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로 믿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구나.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냥을 떠나는 척하고 궁을 나섰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샤리아르 왕의 피로를 핑계로 천막을 치고 야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신하들 몰래 야영지를 벗어나 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후원이 보이는 곳에 몸을 숨기고 왕비 일행을 기다렸다. 잠시 뒤에 왕비는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으로 10명의 노예를 이끌고 후원의 뒷문으로 들어섰다.
샤리아르 왕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번에도 그들은 모두 분숫가로 모이더니 이내 옷을 벗어 던졌다. 그들이 뒤엉켜 서로의 몸을 탐하는 순간 왕비도 숯불 속에 숨어있던 흑인 노예를 불렀다. 어디 있지? 사이드? 이 모든 광경을 확인한 샤리아르 왕은 타오르는 분노의 몸을 떨었다. 얼마 뒤 왕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몸을 일으켰다. 우리 여길 떠나자꾸나. 너와 내가 겪은 똑같은 크기의 불행은 더는 현실에 발붙이기 힘들게 하는구나. 모든 걸 버리고 멀리 여행을 다니며 세상과 연을 두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렇군요. 형의 한탄 섞인 결심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는 그 길로 궁전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한참을 걸어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목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목장 초입에는 첫눈에 띌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곁에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오는 샘도 있었다. 형제는 그 나무 밑에서 물도 마시고 숨도 고르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이 흔들리는 듯한 음산한 소리가 울리더니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다. 그리곤 시커먼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무시무시한 기둥은 천천히 형제가 쉬고 있던 나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샤리아르 왕과 샤자만 왕은 겁에 질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몸을 숨겼다. 시커먼 기둥은 바닷가를 지나 이내 목장의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다. 그 기둥은 몸집이 우람하고 억세며 살갗이 검은 재앙을 몰고 오는 마신이었다.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은 마신은 머리에 이고 있던 수정 괴짝을 내려놓았다. 그 괴짝에는 7개의 강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차례대로 꺼내 7개의 자물쇠를 모두 풀어 괴짝을 열었다. 그러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그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났다. 마시는 자신의 옆에 여인을 앉히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내 사랑, 당신의 사랑에 누구도 당신의 순결함을 해칠 수 없게 당신을 꼭꼭 숨겨두었지.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뿐이야. 오, 나의 사랑. 마시는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여인에게 보내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마신이 코를 골 정도로 깊이 잠이 들자 여신은 마신의 머리를 살며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두 분 모두 어서 내려오세요. 여인은 이미 이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형제는 멈칫 망설이며 나무에서 내려왔다. 거대한 마신의 모습에 겁이 질린 형제는 쉽사리 여인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두 분은 지금부터 제 말을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신을 깨우겠어요. 그러면 두 분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샤리아르 왕과 샤자만 왕은 여인의 말에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여인이 마신을 깨울까 두려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여인은 그런 두 형제의 모습과 마신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두 분은 저의 욕정을 채워주셔야 해요. 여기 나오는 여자들 왜 다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여인의 말에 형제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여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어서요. 마신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두 분 모두 저를 안아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인의 재촉에 샤리아르 왕이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눈을 치켜떴다. 만약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마신을 깨워서 두 분께서 저를 강제로 농락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겠어요. 여인의 엄포에 형제는 하는 수 없이
화날 수 없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여인을 안고 시간을 보낸 뒤 몸을 일으킨 형제가 옷매무새를 가다듬자 여인이 말했다. 두 분은 참으로 훌륭한 사내들이시군요. 이제 두 분의 반지를 저에게 주세요. 형제는 다시 한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자신의 지갑에서 실로 매듭 지어진 뭉치를 하나 꺼냈다. 그것은 바로 도장이 새겨진 반지들이 엮여있는 뭉치였다. 어서요. 두 분의 반지를 저에게 주세요. 여인의 재촉에 형제는 자신들의 도장 반지를 빼내어 여인에게 건네주었다. 여인은 형제의 반지도 매듭에 엮으면서 말했다. 저는 결혼 첫날 밤에 마신에게 납치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괴짝에 갇혀 지내고 있죠. 자신만이 날 차지하기 위해서 괴짝을 7개의 자물쇠로 채우고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았답니다. 이 반지들은 마신의 머리맡에서 저의 욕망을 채워준 570명 남자들의 도장 반지랍니다. 뭐야 이게? 형제는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마신의 머리를 다시 조심스럽게 무릎에 올려놓고 다음 말을 이었다. 어서 도망치세요. 조금 있으면 마신이 깨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분의 목숨을 지킬 수 없답니다. 형제는 여인의 말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사흘을 걸어 다시 사냥터의 야영지로 돌아왔다. 그들은 맹세하였다. 다시는 여인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겠다고. 샤리아르 왕은 다시 도성으로 돌아갈 것을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도성에 도착한 왕은 대신을 불러 왕비를 체포하여 처형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신은 왕의 명령을 곧 실행하였다. 샤리아르 왕은 직접 칼을 들고 후원으로 가 10명의 후궁들과 백인 노예들을 모두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맹세하였다. 맹세코, 앞으로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밤이면 수처녀를 맞이하고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곧바로 처형할 것이다. 뭐야? 그것이 여인의 부정으로 인해 왕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절개가 곧고 정조를 지키는 여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얼마 뒤 샤자만 왕은 형 샤리아르 왕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동생을 떠나보낸 샤리아르 왕은 대신을 시켜 하룻밤을 보낼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명령하였다. 대신이 간택하여 데리고 온 처녀는 어느 지방관리의 딸로 세상이 칭송하는 미인이었다. 왕은 그녀와 함께 환락의 하룻밤을 보낸 뒤 이른 새벽 대신을 불러 그녀를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대신은 왕이 세상에 알린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처형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왕의 뜻을 차마 거역할 수 없어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왕은 여전히 수천여를 데리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이면 처형하는 일을 반복했다. 온 나라가 왕에 대한 원성으로 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나이가 찬 처녀들은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고 부모들은 딸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 마침내 온 나라를 뒤져도 수천여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대신은 매일 밤 수천여를 왕 앞에 바치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에 근심에 쌓여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대신의 큰딸 샤라자드가 아버지께 말했다. 설마? 아버지,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세요? 오늘 밤에도 수천여를 바쳐야 하는데 이제 나라 안에 남아있는 처녀가 하나도 없구나. 시간 안에 수천여를 바치지 못하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에 샤라자드도 근심 어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누군가는 임금님의 잘못을 일깨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구나. 샤라자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잠시 뒤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지금 막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왕도 처녀들도 온 나라의 백성까지 모두 불행해질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두를 구해내야 해요. 그건 그렇다만 방법이 없구나.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게 무엇이냐? 임금님께 절을 바치세요. 아니 그게... 얼토당토 않은 딸의 말에 대신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을 왕에게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대신은 샤라자드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 하지만 샤라자드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구든 이 커다란 불행에서 임금님과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 제가 힘을 보태고 싶어요. 저를 임금님께 바치세요, 아버지. 임금님 구하지 않고 없애면 안 될까? 얘야,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대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샤라자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절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임금님과 나라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얘야... 대신은 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으로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밤 샤라자드는 동생 두냐자드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잘 들어. 내가 임금님과 잠자리에 들고 나서 잠시 뒤에 너를 들어오도록 할 거야. 그러면 넌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내자고 조르는 거야. 알겠지? 언니,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임금님이 허락하실까? 허락하시도록 해야지. 그러니 너는 반드시 잠이 들지 말고 기다려야 돼. 알았지? 그래야만 나도 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어. 알았어. 꼭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샤라자드는 동생에게 심신당부한 뒤 아리따운 신부의 모습으로 치장을 시작했다. 대신은 샤라자드가 준비하는 내내 안절부절했다. 치장이 모두 끝났고 샤라자드는 왕이 기다리는 궁으로 대신과 함께 향했다. 샤라자드는 안타까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샤리아르 왕과 함께 침실에 들었다. 왕은 자신이 아끼는 대신의 딸인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샤라자드의 미모와 품위에 반하여 그녀를 쉽게 돌려보내지 못하였다. 샤라자드를 침대에 눕힌 뒤 입을 맞추려는 순간 샤라자드가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왕은 몸을 일으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왜 우느냐? 폐하, 제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동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동생을 들게 하여 이 밤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샤리아르 왕은 아끼는 대신의 딸이 하는 마지막 소원인지라 물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곧 동생 두냐자드가 왕의 침실로 들어섰다. 왕은 특별히 두냐자드를 왕과 샤라자드가 누운 침대 발치 의자에 앉도록 허락하였다. 밤이 깊어 왕이 설핏 잠에 든 듯 싶자 샤라자드는 동생 두냐자드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자는 척하고 있던 두냐자드가 왕이 잠에서 깰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으니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줘. 그래야 이 긴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두냐자드의 말에 샤라자드는 막 잠이 깬 척하며 침대에 휘장을 걷었다. 그리고 왕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글쎄, 인자하신 임금님께서 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마침 샤리아르 왕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기에 귀가 솔깃했다. 어디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드러나 보자꾸나. 예, 그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렇게 1000일 동안 이어질 샤라자드의 길고도 환상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1000일 동안 시작하게 된 이게 액자식 구성이었나요? 너무 오래전에 배웠는데 하여튼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럼 다음번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